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님의 선약낭포와 임상 이상 결과가 상반기에 발표됩니다. 상반기라는 것은 6월달까지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요 안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임상 이상 결과가 곧 종료가 되니까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72명 대상의 FDA 임상이고요. 여기 보면은 마땅한 표준 치료제도 없는 희귀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희귀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유럽의 정의를 적용한다면은 10만 명당 6명 미만의 발생을 보이는 것을 바로 희귀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100명 중에 6명도 아니고 10만 명 중에 6명입니다. 자, 이것을 확률로 구해보면은 6을 10만으로 나눴습니다. 0.006%입니다. 0.01%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낮은 0.006%이고요. 요게 미만이니까 사실상 5명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01%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신약을 개발해도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수익이 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사람이 적지만은 지출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퀀터티는 낮지만은 프라이스가 높습니다. 희귀암이랑 대비되는 것은 호발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뜻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조기검진 사업에서 담당하는 5대암이 있거든요. 대부분 전체 발생의 54%를 차지하는 호발암입니다. 어떤 정도가 있느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위, 대장, 갑상선, 폐, 유방, 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호발입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통계를 보면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역시 위고요. 게스트릭. 자, 그리고 이제 생존율도 이제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2001년부터 5년까지 생존율은 54%였습니다. 5년 생존율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는 5년을 생존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2명 중에 1명은 5년 안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건데, 12년부터 16년까지 5년 생존율을 보면은 70.6%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3배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는 10명 중에 7명은 5년 생존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5년 상대 생존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5년 절대 생존율, 그냥 생존율이 아니라 상대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암 환자지만은 뭐 교통사고로던가 심혈관 질환, 뭐 다른 질병으로도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 생존율이라는 걸로 계산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을 비교를 해가지고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생존율이 100%라면은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100% 산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일반인도 교통사고를 당하겠죠? 암 환자도 교통사고를 당하겠죠. 절대 생존율은 100%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 일반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5년간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보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0%라는 것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70%가 5년 동안 생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인과 비교해서 7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50%였는데 이 70%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일반인과 이제 보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암 5년 생존율은 암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지 5년 이내에 그 암으로 사망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다 보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년마다 상당한 향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1996년부터 우리가 보면요, 5년 생존율이 45%였는데 남성은 특히 더 작았습니다. 36%. 그리고 아까 봤듯이 2001년부터 5년까지는 54%, 그 다음에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70%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음 5년, 지금 이제 5년 거의 다 돼가죠. 8, 9, 10, 11 하니까 2022년 때쯤 되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45, 54, 70, 뭐 75나 80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추세대로면은 2030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희귀암이나 호발암을 보고 있었죠. 요거는 많이 발생하는 거, 요거는 적게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적게 발생하지만은 1인당 평균 의료비 면에서는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약이 적다 보니까 비싸겠죠? 우리가 뭐 대량 생산하고 많이 보급될수록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약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그 호발암 대비 희귀가 5년 생존율, 전체 생존율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희귀암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약낭포암이라고 하고요.
자, 이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이 임상 이상이 곧 종료가 돼서 상반기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희귀암은 이제 각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낮지만은 전체 발생 빈도에서 확인해 보면은 1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희귀암들을 다 합치면은 16%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크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양낭포암 이렇게 하면은 엄청 작겠죠? 하지만 그런 여러가지 희귀암들을 모으면은 16%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앞서서 호발암에 대해서 생존율이 낮다고 했는데 얼마나 낮는지 보면요, 61%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통계를 70%를 봤잖아요. 10%포인트 정도 더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첨단재생 바이오법,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이슈가 돼서 테마를 형성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시행이 되면은 희귀암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및 임상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에 한해서겠죠. 요거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시행되는 거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보세라닙 임상 이상 결과가 상반기 발표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침샘입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거. 거기에 발생한 건데, 요게 희귀암인데 그 유럽 기준으로 10만 명당 6명 미만이 발생하는 것을 희귀암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작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대신에 가격이 높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대 생존율도 우리가 곁다리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대 생존율이라는 것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효과를 보정해준 생존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구의 5년 기대 생존율 대비 암 발생자의 5년 관찰 생존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구의 기대 생존율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러니까 5년 상대 생존율은 100%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100.2%죠. 우리가 절대 생존율로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100.2%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은 요게 상대 생존율이기 때문에 100%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지는 이유가 아마도 이제 그 별거 아니지만은 환자 입장에서는 요 뒤에 암이라는 게 붙으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굉장히 조심하고 건강에도 신경 쓰고, 그래서 일반 인구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상대 생존율을 보여주는 것 중에 뭐 전립선도 있고요. 93%, 유방도 9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이런 이제 상대 생존율이 높은 것들을 빼고서 5년 상대 생존율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 2010년부터 14년까지 보니까 63%라고 합니다. 아까 70%가 넘었다고 했는데, 자, 이러한 높은 상대 생존율인 것들을 빼면은 10%포인트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63%가 된다고 하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5년 상대 생존율은 암 환자의 5년 관찰 생존율을 일반 인구의 5년 기대 생존율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한다는 건데, 어떤 것을 보정하느냐?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합니다. 그래서 암 말고도 교통사고나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